안녕하세요, 지메입니다.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그냥 쳐다보는 등기부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쳐다보는 등기부입니다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여기다가 시작할 때 써놨는데 이 물건을 자꾸 보다 보면 남의 가정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 등기를 보면서 이건 왜 이랬지?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뭐 현실과 비교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. 제가 뭐 당사자도 아니고 경매 나온 이유도 모르므로 그냥 왜 그랬지? 라는 그냥 물음표를 정도 떠올리면서 그냥 쳐다봅니다. 그냥 등기부도 이렇게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책을 읽듯이 그냥 하나 읽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 경매에 무관한데도 그냥 뒤져보고 싶어져요. 볼 때마다.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. 박씨가 59년생 박씨가 2009년도에 3억 5천만원 아니 3억 8천만원에 매매로 샀습니다. 그리고 현황 조사 내용을 보면 소유자 김씨는 세대주 김씨는 소유자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저 무슨 뜻이에요? 아내 명의로 집을 사고 남편 명의로는 전입만 되어 있다는 거죠. 남편 명의로는 전입을 해서 어쨌든 그 소유자의 남편이 세대주이고 소유자는 명의, 그러니까 명의니까 여자 아내의 명의라는 거죠. 그리고 이때 2009년 6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원래 있던 근저 등을 전부 해지시켰습니다. 그러므로 뭐 특별히 뭐 세입자도 없으므로 이 물건을 샀던 3억 8천만 원을 전액 현찰로 산 걸로 보입니다. 이게 뭐 상황을 보면 전액 현찰로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뭐 많이 없거든요.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 많기 때문에 또 2009년도 당시에는 뭐 대출이 뭐 잘 됐을 때이니까 3.8억을 현찰로 충분히 샀다는 거는 어느 정도 돈이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집을 샀는데 2010년도에 약 4천만 원, 4,8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요. 채권 최고액을 120% 봤을 때 4천만 원 정도 빌렸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. 3.8억의 집을 샀는데 1년 정도 지나서 1년이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그냥 4천만 원 정도 그냥 대출을 받았습니다. 뭐 무슨 이유인지는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냥 거의 뭐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입니다. 그리고 압류가 들어왔는데요. 재산세가 압류입니다. 이때 당시에 재산세가 얼마일지는 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감정가가 4.5억 정도의 재산세로 해봤자 100만 원 안 넘어갈 겁니다. 100만 원 안 넘어갈 건데 재산세가 압류가 들어올 정도면 이 집값이 얼만데 대출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산세에 압류가 들어왔을까요? 자, 이런 데서 물음표를 떠올립니다. 도대체 왜? 충분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충분한데 왜 압류가 들었을까요? 뭐 제가 여기다가 쓴 것처럼 마치 소유자가 못 본 것처럼 이라고 써놨죠. 어디 뭐 해외 여행을 좀 길게 갔다든가 아니면 뭐 재산세에 들어왔다는 재산세 그 서류들을 받았는데 정말 잊어버렸다거나, 물론 이렇게 압류가 들어올 정도면 이미 중간에 여러 번 들어왔을 텐데 전입이 다른 데에 돼 있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. 근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.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인데 겨우 얼마 안 되는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게 아마 시기로 본다면 2010년도에 근저당이고 2012년도에 압류니까 2011년도에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는 건데요. 뭘까요, 과연? 정말 궁금합니다. 그런데 이제 문건 처리 내용을 보면 재산세 측에서 구로세무서 측에서 특별한 내용을 제출한 게 없습니다.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얼마가 있다,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제출 안 한 거 보니까 이미 압류건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 등기부만 남아 있는 게 아닐까, 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. 뭐 여러 가지 그냥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물건은요, 1.8억 원의 강씨에 의한 강제경매가 들어온 상태입니다. 물론 이 물건의 감정가가 4.8억이나 되니까 겨우 근저도 4천만 원밖에 없으므로 충분히 1.8억도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대출 받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?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뭐냐면
경매, 이 강제 경매다 보니까 취하시키는데 돈을 갚고 취하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이 물건을 그냥 경매로 넘겨서 뭐 또 다른 데 집이 있어서 충분히 그냥 경매로 넘겨서 그냥 환가시켜서 가져야지 뭐 돈으로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받으면 그래서 제가 좀 써놨는데 어떤 경우든 낙찰 후에는 좀 명도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. 이미 충분히 배당금도 충분하고 배당금이 충분함으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또 다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을 많이 받으므로 명도는 좀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. 물론 여기다 제가 써놨죠. 명도할 때 어려웠다고 제가 쉬울 것 같다고 얘기하고 했다고 해서 제 탓을 하시지 마세요. 저는 그냥 이런저런 상황으로 추측만 해볼 뿐이므로 제 탓은 금지입니다. 이렇게 뭐 별거 없습니다. 내용이. 그렇지만 이렇게 등기부로 왜 이랬을까라는 물음표를 떠오르는 좀 뭐랄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재산세 들어올 때 왜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까 좀 뭐랄까 좀 당사자에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밀리게 됐는지 왜 내지 않았는지 정말 깜빡한 건지 해외 나가서 못 본 건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.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일이 참 궁금하긴 합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이게 제목에도 써놨지만 그냥 쳐다보는 등기부라고 했습니다. 이 물건에 낙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이거는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. 어차피 낙찰받는 데 있어서 어차피 대항력에 있는 세입자도 없고 명도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낙찰받고 나면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시청하고 그냥 명도만 진행하면 그런 되는 물건이거든요. 이게 굳이 이렇게 등기부를 이렇게 보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.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등기부를 보는 거를 좀 책을 읽듯이 좀 하나하나 보면서 좀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? 좀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한 번씩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럴 땐 왜 그랬지? 궁금하네. 이번에 한번 명담하면서 한번 물어봐야지.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물건에 대한 좀 더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되고 좀 더 좋은 시선 으로 또는 나쁜 시선이 될 수도 있는 안 좋은 부분도 발견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좀 쳐다보는 게 경매하는데 여러분들이 경매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경매도 재밌게 하려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